이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 주변에서부터 많은 질문이 발생합니다. 질병이라면 예방책과 치료법, 또 더 나아가서 환자의 정의까지, 다시 말해 어떤 증상이 있어야 환자로 규정되고 또 어떻게 병을 고치고 예방할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답을 구해야 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도 예상됩니다. 이어서 조슬기 기자와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. 네. 먼저 이 WHO가 규정한 게임 중독의 증상은 어떤 거를 뜻하는 건가요? 일단 이번 WHO에서 게임 중독자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. 예.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게임을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참지 못하고 이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걸 우선시한다거나 이로 인해 삶에 문제가 생겨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 중독으로 봤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 게임으로 인해 장시간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면 질병이다, 이런 뜻입니다. 이 게임 중독자를 만약에 환자로 보게 된다 하면 당장 뭐가 달라지게 됩니까? 지금도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, 상담 등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. 예. 그러나 이 우울증이나 또 적응 장애 등과 같은 추상적인 병명으로 이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왔던 문제가 있는데요. 앞으로는 이 게임 중독자로 판명됐을 경우 의사가 합당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, 이런 뜻입니다. 예. 이렇게 되면 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때 제시되는 해결책인 이 강제 격리, 또 약물 치료 등의 방안이 게임 중독 처방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 WHO의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에 즉시 적용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죠? 네, 맞습니다. WHO가 승인한 이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회원국별 준비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예. 2022년부터 발효되는데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. 또 실제로 도입된다고 해도 통계청 질병 분류 체계에 이 게임 중독을 넣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.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 체계 KCD라고 불리는 이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 개정 작업이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따져보니 오는 2025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법 개정 작업을 거치더라도 빨라야 2026년은 돼야 적용이 가능하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게임 중독의 질병 등재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참 많았는데요. 지금도 많고요. 네,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술이나 약물, 이 도박 등에 비해서 게임에 대한 접근이 좀 폭넓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일단 존재합니다. 예. 치료 목적으로 당장 학교를 결석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낸다거나 또 보험금 청구가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나 상담이 이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는 술이나 도박 중독 치료 등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시선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. 또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아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. 게임 중독으로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렵다,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 이 검증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군요. 몇 년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. 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제도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폭력성 또 선정성과 관련한 게임 등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이 청소년 접속 제한 등과 같은 이 시간 통제, 또 일일 결제한도 제한 조치도 지금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게임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등 이 나랏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게임 회사에 앞으로 매출의 몇 %를 내라, 부담금으로 내라,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렇군요. 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